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12주차 2편 고객 서비스 품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걸 좀 하고 또 이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지금 서비스 퀄리티 부분입니다. 이제 후반부인데요. 항상 우리가 그 서비스 퀄리티를 얘기할 때 쭉 진도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부분 사실은 컴플레인입니다. 컴플레인. 고객이 어떤 기대를 하고 기대에 만족했느냐.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전체적인 만족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에는 결국 남은 컴플레인이냐. 컴플레인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객실 부서죠. 객실에 대한 컴플레인이 일단 많이 있죠. 객실의 기능 중에 호텔의 기능 중에서 객실의 기능이 우선이니까. 첫 번째 프론트데스크. 프론트데스크는 손님이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로비에서 체크인을 통해서 또는 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택이 되지 않습니까? 인카운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스피드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체크인, 체크아웃의 스피드. 신속하지 못한 경우. 또 하나 예약이 되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 자신을 알아봐 주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약간 오류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또 불친절한 경우. 그 다음에 호텔 룸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빨리 배정이 되지 룸 배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프런트 본인의 업무에 포함된 아주 본원적 기능이 아닌 뭐 환전이라든가 인포메이션 기본적으로 또 컨시어지랑 비슷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절로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런트는 꽃이기 때문에 프런트에서 하지 못할 일까지 다 해야 되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비의 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업무까지 좀 해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업무도 혹시 물어봤을 때 고객한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뭐 물어봤는데 뭐 제 업무 아니에요 절로 가세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업무가 아니더라도 호텔의 꽃이기 때문에 다 포용해서 최종 컴플레인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프론트데스크 클락 아시겠죠? 영어 잘하는 것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론트데스크 클락은 영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인성입니다. 인성. 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런트는 멋있다. 그래서 영어 잘하면 되지. F&B는 뭐 서비스 잘하면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덕목은 인성이다. 인성. 그래서 고객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성. 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컨시어지. 컨시어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로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컨시어지는 주로 내부 VIP를 특정화시켜서 호텔 이외의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그래서 호텔에 가보면 로비에 컨시어지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 보통 과부장 이상 분들이 근무하시고요. 저녁에는 이제 총지배인 퇴근하니까 듀티 데스크죠. 그래서 밤에 듀티 데스크가 되지만 낮에는 게스트 서비스 또는 컨시어지인데 게스트 서비스 밑에 있으니까 컨시어지 따로 구분한다면 좀 VIP를 특정화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스트 서비스 원래는 게스트 릴레이션 오피스에서 GRO가 맞죠. 이거는 이제 내 외부 손님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냥 호텔에 온 모든 손님에 대해서 내 외부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 세 분에 대해 있어야 되죠. 밖에 말레이 서비스, 그 다음에 도어맨, 그 다음에 벨맨, 그 다음에 프론트데스크, 그 다음에 GRO, 그 다음에 컨시어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센터, 로비에 연예 예약실, 그 다음에 특별히 기본 직원을 만든 EFL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세 분에서 다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호텔에 가보면 이렇게 통폐합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각 기능은 다 공부하고 호텔에 따라서 통폐합돼서 이렇게 좀 없고 있는 게 있을 때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는 공부대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파악할 때는 이렇게 해서 통폐합이 돼 있구나 이해는 이해. 오케이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깊게 공부하고 현장 속에서 적용 변형된 것을 이해하는 융통성 이겁니다. 자,
런더리, 이거는 뭐 세탁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뭐가 나타난다? 불평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 아까 얘기한 컨시어지 VIP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걸 알려준다고 하는데 내가 VIP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호텔 이외에 내가 다른 걸 물어봤는데 모른다. 컴플레인이죠. 내가 최고의 이 호텔의 VIP면 나를 알아야 될 것이고 호텔 이외에 다른 걸 물어봐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몰라서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잠깐만요. 그리고 인터넷 그때 찾고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석적으로 상대방을 인지해주고 지식이 쌓인 것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익스프레션 되는 이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과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컨시어지 데스크에 낮에 앉아있는 분들은 과장 이상 다 지배인이에요.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연봉이 8천 이상입니다. 8천, 1억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게스트 릴레이션 업이 마찬가지죠. 모든 손님들이 막 이것저것 막 물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비에 많은 손님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 다 그러니까 박학 다 시켜요. 짜증내지 말고 호텔 이외에도 공부해야 되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들이 돼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호텔 이외에 박식한 것조차도 즐거워야 되고 적성도 맞아야 되고 손님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야 컴플레인이 안 나는 겁니다. 세탁도 마찬가지죠. 객실이잖아요. 객실에서는 세탁 런더리 리스트에다 기록을 하면 다 이렇게 유료로 돈 내고 해줍니다. 근데 아니 세탁물 수거도 안 해주고 세탁도 안 되고 가져오지도 않고 돈도 막 계산이 틀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객실에 관련된 컴플레인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음료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는 부서를 두 개를 꼽으라면 객실하고 식음료죠. 근데 식음료, 레스토랑 앤 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식사 도중에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할 경우. 이건 치명적이죠. 호텔에 레스토랑 왜 갑니까? 음식 먹으러 가자. 일단 물론 뭐 좋은 사람 만나고 선도 볼 수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임의 성격을 떠나서 호텔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뭐 첫째 맛이죠. 맛이 없는 호텔 음식은 있을 수가 없고 컴플레인입니다. 컴플레인. 두 번째, 주문한 음식이 늦어서 고객에게 떠날 경우. 그러니까 뭐 익스프레스처럼 스피디하게 호텔은 나올 수가 없죠. 호텔은 뭐 럭셔리하니까 뭐 빠른 거는 뭐 물론 빠름 좋지만 뭐 빠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피드 체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꾸로 너무 늦다. 이건 컴플레인. 그렇잖아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대기에 있어서 이거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님이 많아서 또는 예약을 안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럼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가는 그 일반적인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늦어진 이유가 있다. 설명을 하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손님이 몰려왔거나 예약을 안 했거나. 또 고객도 책임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호텔이 미안하면 조금 더 음식을 드리거나 차 한 잔을 드리거나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문한 품목을 잘못 처리해드리 굉장한 컴플레인이죠. 음식이잖아요, 음식. 음료 바뀌었어. 커피 시켰는데 술을 주고, 칵테일 시켰는데 커피를 주고, 스테이크 시켰는데 스파게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컴플레인을 빨리빨리 죄송하다고 그러고 다시 해드립니다. 네 번째, 고객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4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문한 품목을 잘못 조리해드렸을 경우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고객이 세 번째, 네 번째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바뀌어서 서비스.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혼동이 되었을 때는 문제되죠. 그 다음 고객이 주문한 음식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문을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텔이 준비가 안 돼.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또는 안 되는 거를 받았는데 진짜 안 된다. 그럼 재빠르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개 호텔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왜냐? 호텔의 메뉴판에 있는 것이 자의적으로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재고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건 없겠죠. 물론 뭐 조그만 호텔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스타 호텔에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에 아니 그렇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컴플레인은. 그 다음 생소한 칵테일을 주문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특유의 그 5스타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스타 호텔, 특일 호텔에 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일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작은 호텔 또는 신입사원이라 잘 모르거나 까먹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컴플레인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칵테일 보통 호텔에 가면은 물론 500개 정도가 있지만 그러나 한 4, 50개를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근데 잘 모르면 이제 보고도 하고 이렇거든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재빠르게 이렇게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손님 모르게 재치있게 컴플레인을 미니마이즈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음식에서 이물질 나오면 치명적입니다. 머리카락 이런 치명.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끔 호텔이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5스타 호텔에는 거의 없는데 있어요. 가끔. 그랬을 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왜? 호텔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사과를 드려서 컴플레인을 빨리 무마하자. 그 다음 예약석이 마음에 안 든다 불편한 경우. 자, 이거는 이제 호텔 레스토랑에 오기 전에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을 하게 되는데 예약성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컴플레인 될 수가 있죠. 물론 호텔이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약 상황에서 안 보이는 상황을 갖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책임은 반반이지만 그래도 고객이 컴플레인 했을 경우에는 싸우지 말고 예약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고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예약 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때 이것을 반드시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전 약속을 할 때 안 보이는 부분 또는 고객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컨펌을 하라.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큰일 납니다. 호텔이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해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식문여부소의 컴플레인을 계속 이어서 이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객의 예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건 호텔 잘못이죠.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호텔 장비 없어요. 왜냐하면 레스토랑이나 바에 오게 되면 먼저 인사하고, 저는 이제 greeting, anticipating and greeting에서 인사를 하고 예약하셨습니까? 첫 마디잖아요. 예약했으면 예약대로, 예약 안 했으면 예약 순서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컴플레인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했냐 안 했냐를 싸우면 안 되죠. 예약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약을 받아서 신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유무를 자꾸 따지면 고객은 싫어합니다. 호텔이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친절하고 인정하고 고객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물론 고객이 거짓말하고 억지 쓰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블랙리스트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5스타 호텔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쉽습니다. 사실 근무 조건이.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신속하게 싸우지 말고 고객을 위해서 해드리라. 그 다음 고객이 계산 후에 카드를 두고 가신 경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사실 두고 간 게 아니라 호텔에서 안 준 거예요. 호텔 책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호텔에서 고객을 위해서 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빨리 수소문해서 찾아드려야 됩니다. 우편 같은 거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전화드려서 합의해서 호텔에서 잘못했으면 빨리 처리해드리고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잘 안전적인 걸 해줘야 됩니다. 다음 공공장소에서 고성으로 인한 주변 고객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런 손님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이런 약간 소위 진상 비슷한 손님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이 있어요. 싸우지 말고 단계별로 좀 이렇게 조용해달라고 그러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장소로 옮기기도 해서 차 한잔 드리고 해서 이렇게 누구를 즉 안 되면 지배인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싸우지 말고 침착하게 해서 안 되면 육군을 모셔서 처리를 맡기세요. 본인이 개입해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 종사원의 실수로 고객의 의백이 더럽혀질 경우 이런 일이 실제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습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실습. 보통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1학년까지는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가서 실습을 갑니다. 그 다음에 호텔 견학도 가고요. 그 전까지는 공부만 하세요. 섣불리 실습 다니면 안 됩니다. 왜? 좀 배우고 나서 가야지 미리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면 또 안 좋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실습 나가서 실습생 그럴 수 있잖아요. 서투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됩니다. 저는 실습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초보자, 신입사원. 그럴 수 있잖아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그럴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왜냐면 호텔은 수질이 높기 때문에 손님이 수질이 높을수록 실수도 인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지배인이나 캡틴이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조금 직급이 낮은 이런 서툴러 쓸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진실하게 죄송합니다. 진실하게 해서 컴플레인을 넘어가라. 그러면 고객도 여러분들 편이에요. 호텔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진지하고 품격 있고 또 규정대로 이렇게 가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만취 고객이 종사에게 술을 권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바 같은데 이제 바 있잖아요. 바 밤에 이런 뭐 농담 삼아 그럴 수 있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뭐 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재치 있게 지금 근무 중에 술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술 맛있게 드십시오 해서 규정대로 좀 품격 있고 친절하게 거절을 하면서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 애머스피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한 여기 좀 다르구나. 이 호텔은 멋져 뭐 이런 어떤 고급스러운 품격을 보여주세요. 물론 뭐 더 지나친 손님들이 있다면 집에는 보고를 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겠죠. 그 다음에 고객이 마감 시에 식사를 원하실 경우 자 레스토랑이나 바나 그 마지막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닫는다? 그러면 라스트 오더 마지막으로 오더를 받아야 음식이나 음료를 만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감 시간 전에 라스트 오더 시간 이후에 오게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과감하게 양해를 구하고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 식당이 아니에요. 호텔은 규정대로 마감 시간 이전에 라스트 오더에서 지나서 오게 되면 안 됩니다. 받지 마셔야 돼요. 그것도 기분 안 나쁘게. 그리고 중간에 크로스 타임 있죠? 점심과 저녁 사이 크로스 타임 안 됩니다. 동네 식당 아닙니다. 그래서 호텔은 중간에 쉬는 크로스 타임 또는 라스트 오더 이후에 마감 시간 전 손님 못 받습니다. 불친절하게 그런 게 아니라 친절하게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호텔은 준비 시간이 넉넉해야 좋은 서비스가 나가는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 종업원이 쉬는 시간이 없으면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호텔은 직원으로서 가장 품격을 받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충분히 쉬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때 손님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브치기 때문에 사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출입이 안 돼요. 클로스 타임 때 이렇게 서브 쳐서 손님이 올 수도 없어요. 밖에다 서브 치기 때문에 걱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된 위스키를 폐기 처분할 경우 이것도 싸울 이유가 없는 게요. 원래 우리 킥박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 같은 데서 호텔은 술을 먹다 남으면 이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관을 할 때 장부라든가 명함을 내어놓고 10년, 20년 보관해 주는 게 아니라 호텔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보관하게 될 때 호텔이 규정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만약 제가 김동준 아닙니까? 그러면 김동준 교수님 저희 그 6개월 기간이니까 그 전에 한번 또 들려주십시오. 보관하시면 그래서 규정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규정을. 그래서 호텔의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안 되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폐기 처분해야죠. 그런데 왜 내 술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싸우면 안 됩니다. 규정대로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해서 품격 있게 신사숙녀가 신사숙녀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이거나 여러분들이 서투를 땐 호텔의 규정을 빨리 숙지해서 고객하고 대화하고 상품 지식을 알려주면서 품격 높은 멋진 호텔리어가 돼서 손님을 쫙 리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다른 겁니다. 동네 식당하고 호텔리어는 보통 직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업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자 지금 12주차 2편의 이제 호텔 관리 부분에 이제 서비스 퀄리티 컴플레인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 진도만 나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썼던 논문을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1학년이니까 논문은 또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쉽게 제가 직접 쓴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한 2년 전에 아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심하게 아파서 약 5개월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입원을 해서 학교에 한 반년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물론 뭐 제가 현재 호텔리어는 아니지만 몸이 아파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상하면 건강으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쭉 돌이켜봐서 제가 우리 호텔리어 후배들이 혹시 스트레스는 없는지 그런 걸 대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호텔리어가 되면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감정 노동자라고 그러죠. 이제 손님하고 인카운트 만나니까. 그래서 호텔리어도 감정 노동자니까 어떻게 뭐 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호텔이 눈으로 봐서 멋있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죠. 인생사 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리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사, 다른 직업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멋있게 보이는 직업의 이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뿐이 아니라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감정 노동의 어려움도 우리가 알고, 그러나 긍정적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똑같습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즐겁게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 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호텔도 감정 노동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걸 좋은 방법, 좋은 방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3편으로 넘어가는 걸 하고요. 자, 화면을 좀 켜볼까요? 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의 심리적 치유, 호텔 종사를 중심으로.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제가 다른 학자분들하고 공조를 해서 호텔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이 뭐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Psychological Healing of Emotional Labor, Focus on the Hotel Employee,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앱스트랙은 이제 영문 요약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키워드는 emotional labor, 그다음에 psychological healing, 그다음에 hotel employee, in-depth interview는 심층 인터뷰. 그러니까 이 논문을 호텔리어 직접 우리가 전화 인터뷰에서 대화를 해서 썼다 이런 내용이죠. 자, 먼저 서론입니다. 뭐 다 읽어보진 않고요. 이것을 제가 왜 썼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감정 노동은 회사에서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직접적인 현장에서 내가 나의 마음이 아닌 어떤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섭섭하다, 힘들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다 그래요. 고객을 만나는 지금 뭐 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백화점도 그렇고요, 항공도 그렇고, 외식도 그렇고, 여행사도 그렇고, 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외부 고객에 대한 반응과 내부 직원의 관계를 다른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서비스 노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호텔, 관광, 외식 등 분야에서 포함된다고, 일반 기업만이 아닌 정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 종사자도 감정노동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이 뭐다? 아시겠죠? 감정노동? 사실은 솔직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사가 다 감정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해보는 방법이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줄어든다 하더라도 고객을 완전히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에 고객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이 돼야 되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자, 호텔 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호텔도 고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낸 감정 노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긴 감정적 부조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나의 진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갭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스트레스. 좌절, 분노, 적대감 이런 것들이 생겨. 소진, 번아웃,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극복을 해보자는 거죠. 저도 지금 거의 완쾌 됐습니다. 제가 5개월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의 움직이를 못하고 사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100% 좋아진 건 아닌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지 긍정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미리
달아놓으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좀 힘든 게 있어도 잘 참으세요. 자, 그래서 뭐 너무 힘들면 뭐 어떤 정말 힘든 상태까지 간다. 이런 어떤 학자들의 보고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정보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730개 직업 종사자가 2만 5천 명 정도를 갖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호텔 관리자에 대한 분석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40명, 만 명 중에 약 41.8%에 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일을 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2명, 1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호텔을 떠나서 일반적인 직장인 중에 2명 중에 1명은 좀 힘들다라는 경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사입니다.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짐이 안 됩니다. 이겨내고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평소에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 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우울증이 많이,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 여성분들이 또 마음이 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니까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래요. 또한 고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직장 내부 직원과의 관계가 또 고객하고 이렇게 안 좋은데 직장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가정끼리 이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뭐 집에서 기분이 안 좋으면 밖에 나와서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 안 좋으면 또 집에서 영향을 미치듯이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들의 어떤 감정 노동에 대한 현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시겠죠? 감정 노동은 존재하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감정 노동에 대한 연구를 한 거를 살펴보니까 뭐 감정 노동과 직무 소진, 번아웃, 그다음에 스트레스, satisfaction 이런 변수들끼리의 분석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부정적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분석한 연구로 조직 구성원의 만족은 결국 고객 만족을 이어줄 수 있다. 왜 이런 만족을 하겠습니까? 이런 만족 조성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고객도 만족이 안 되면 호텔을 안 와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악순환이에요. 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 고객 만족을 이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서 한편으로는 내부 마케팅, 직원끼리 고객 관계없이 우리 내부 직원끼리 좋아야 고객한테도 우리가 웃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내부 마케팅 또는 직무 만족 및 고객 만족을 설계해야 종사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종사원이 이런 어려움을 파악해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진행해오는 것으로 고객 접점의 측면과 종사원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조직 내부의 관계에 바탕을 둔 내부 마케팅 측면에 대한 연구로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처럼 이번에 하려는 연구는 부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연구를 해왔다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쭉 살펴보니까 기업은 종사원에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 시스템, 서비스 향상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화합과 분위기 측면을 강조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 해결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될 상황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감정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개인마다 차별적인 그 정도가 다르죠. 고객과 고객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기업과 고객에게 종사원 개인에게 감정 처리에 따라 그 정도와 대처 방안, 치유 및 해결 방식의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병으로 인식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하면 우울증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만이 아닌 정신적 증상까지도 중요시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깊게 파악하고 싶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사회 전반에 지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어느 누구도 쉽게 감정노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체적인 부분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된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연구를 왜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 기업이 서비스 경력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서 감정 노동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위한 개인적인 현상들에 주목해서 나름대로의 심리적 접근과 향후 조직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하여 유익한 가치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자,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 호텔 종사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왜 하는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3편에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